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을 또 보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 이 주말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토일 둘 다 힘드신가요? 그죠. 토요일 동안 이제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번 주말처럼 이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끝나는 날은 예. 정말 재밌고 네. 정말 즐거운 또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오셨으니까 이번 주 수급 그렇죠. 파이터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인들의 기관 현재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외인과 기관 둘 다 어떤 종목을 중심적으로 사고 있는지 교집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페노션과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에 모두 두 기관 모두 그렇죠.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 관련주들과 강원랜드 등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특이점은 증권 관련주들을 기관이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의 매치가 벌어질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신한지주입니다. 자, 오늘 어떤 연관성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연관성은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어느 섹터를 골라야 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지주, 그러니까 신흥 지주를 포함한 금융사 혹은 은행 관련주들을 지금 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제약바이오주를 조금 더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인상인 관련해서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을 만큼 두 달 전, 세 달 전, 네 달 전부터 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적인 좀 시세가 나오면서 횡보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은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지금의 조정을 노리면서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왜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리고 또 반대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주기적으로 오르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변동성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변동성이 큰 테마, 변동성이 큰 기업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신한지주가 붙었는데요. 지금 제가 얼핏 딱 듣기로는 더비가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살까 말까 더비. 그렇죠. 이걸 살까 맞죠? 말까 어떻게 네. 해야 될까? 이 더비가 지금 펼쳐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 살까 말까 더비에서 셀트리온과 신한지주가 붙었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셀트리온 살까 네. 말까에서 승자는 셀트리온. 네, 일단 뭐 셀트리온 말씀드리기 전에 신한지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드리면 네. 일단 뭐 두 기업 중에 더 나은 기업을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일단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금리 관련주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다수의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제약바이오를 사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요 두 가지의 조건이 꼭 부합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냐 혹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기업들은 뭐 기술력이 좋은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루아침에 뭐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20% 30%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하겠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실적도 실적이고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인플렉트라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약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상반기에 램시마 관련해서 이 공정 변경이 바뀌면서 원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실적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다. 하반기로 가게 되면 기존의 램시마라든지 허즈마, 트룩시마 같은 것들이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혹은 북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레키로나라든지 인플렉트라 같은 것들이 또 잘 팔리게 된다면 지금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서정님 회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하반기 또 3사의 합병 이슈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안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슈는요.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모멘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셀트리온 관련된 리포트를 몇 개 봤는데 상반기 동안에 확실한 저점을 다졌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격 전략도 어떻게 보일지 더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놓고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예요. 네. 올해 상반기에 다수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혹은 좋은 랠리를 보였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사실 오늘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네.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또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 저는 지금의 위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른 테마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가 높이 설정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낮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공략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35만 원, 만약에 밀린다면 27만 원이라는 손절 가격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가격 전략도 모두 나왔습니다. 목표가 35만 원이고요. 손절가 27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대결을 붙일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는 메인은 테스나고요. 기관은 CJ ENM입니다. 연관성이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외인을 믿어야 할까, 기관을 믿어야 할까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외인의 수급을 믿자면 역시나 지금 반도체 IT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희망을 줬다 밀리고 희망을 줬다 밀리고 주가도 올라갔으면 또 내리고 또 올라갔으면 또 며칠 내리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일단 반대로 일단 이 미디어 관련주들은요. 우선은 미디어 엔터 관련주 중에서 엔터가 먼저 시세를 좀 뿜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를 지금 미디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좀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인 수급 혹은 기관의 수급을 좀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관의 수급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스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한동안 또 외인의 픽만 너무 네. 고집하다 보니까 아까 외인손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했어도 네. 이제 기관을 좀 한번 믿어볼 때가 됐다. 네, 저는 이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번 기관의 수급을 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답은 나온 것 같지만 과연 누구를 선택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픽 CJ ENM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넷플릭스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이제는 감소됐다 그래서 사실 이 OTP 산업의 외형 성장이 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넷플릭스 외에 많은 기업들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이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안에도 이 관련한 OTT 관련한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며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 혹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조정을 받았었던 이제 과거의 지난 날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티빙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성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티빙의 가입자 수가 늘어는 만큼
늘어난 만큼 CJ E&M은 당연히 이제 고품질의 컨텐츠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 그런데 이제 그 소비에 혹은 수요에 맞게 지금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CJ E&M 올해 힘들었어요.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이겨내는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CJ E&M이 가지고 있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회복은 했습니다. 많이 회복은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19 이전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에는 저는 여전히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관련 계열사의 이제 성과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빙의 고성장 혹은 그 티빙이라는 플랫폼에 컨텐츠를 납품하는 그러한 쪽에서의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CJ E&M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가져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이야말로 진짜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밀접되어 있는 종목이고 하반기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지도 많이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CJ E&M도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의 가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18만 원까지의 강한 상승세 저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내려간다면 14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를 저는 꼭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여전히 뭐 CJ E&M 그 SM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가 아직까지도 또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가방 컴퍼니. 네. 뭔가 시점하고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사실 제가 앞선 선택 종목하고 거의 유사한 기업을 제가 관심 종목 혹은 추천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장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개별주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 혹은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013990번 아가방 컴퍼니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저출산하면 가장 큰 인구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중국이 우선은 산하 제한 폐지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세 자녀까지는 출산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산하 제한 폐지는 지금 거의 진행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또 이제 중국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정치적 혹은 정책주로서의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아가방 컴퍼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가방 컴퍼니지만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도 같이 고심을 해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이 중국 세자녀 그렇죠. 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의 모멘텀과 펀더멘탈 모두 들어봤는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21선 이평선이라고 하는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충분히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요. 저는 충분히 최근 기록했던 5월달에 기록했던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려온다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의 가격 전략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7,500원, 손절가 4,800원 제시했고 제로투세븐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가요? 그렇죠. 이제 같이 흘러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뭐 기업 이름만 틀리지 지금 차트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셀트리온, 그다음에 CJ E&M 세 종목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